음감러들도 가볍고 스트리밍 즐기면서 좋은 사운드를 듣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꼭 뭐 음질 좋게 한다고 무거운 기기 들고 이게 꼭 음감러들은 아니거든요. 음감러들도 편한 거 좋아합니다. 네. 네. 피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니즈도 모두 이제 캐치시켜주는, 충족시켜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라자 MD 스핑입니다. MD 세비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쌤님이 엄청나게 기다려온 제품이 드디어 출시가 돼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인가요? 네, 바로 BTR7입니다. BTR7은 제가 다른 커뮤니티를 쫙 훑어보다 보니까 이미 저희가 출시하기 전인데도 소문이 나 있고 많은 분들이 정발되기 전에 직구로 구입하셨더라고요. 정발을 기다리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대세 제품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핫한 제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스마트폰 꼬다리 덱앰프보다 블루투스 리시버를 사용을 좀 더 선호하는데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제품이라면 이제 IFI의 고블루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와 쌤님이 사용하고 있는 큐델릭스 5K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제품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제 피오의 BTR7이라는 제품이고요. 피오의 블루투스 리시버로는 최초의 정발 제품입니다. 이전에 BTR3 그리고 BTR5라는 제품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정발이 안 돼가지고 소개를 못 해드렸었고요. 네. 네, 그래서 스펙을 잠깐 훑어보면요. 가격은 29만 9천 원이고요. 30만 원이 안 됩니다. ES919C 듀얼 덱을 탑재했고요. 여기 THX AAA28 듀얼 앰프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코덱은 SBC, AAC, FTX HD, 어댑티브, 여기에 LDEC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요즘 대세잖아요. 3.5와 4.3mm 출력을 지원합니다. 스펙 보면은 블루투스 리시버계의 뭐 탑티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도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블루투스 리시버보다 좀 사이즈가 좀 큰 편이고요. 대세인 3.5, 4.4 단자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BTR5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5와 3.5를 채용했었는데 이번에 4.4로 바뀌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THX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THX라는 인증은 루카스 필름사가 영상 음향기기에 부여하는 인증이라고 해요. 원래는 극장을 위해 마련된 인증이고 성능과 특성이 영화 제작 스튜디오급에 가깝게 완성되어 세팅되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최근 피오의 몇몇 DAP 그리고 헤드폰 앰프에 이 인증 마크가 붙었는데 블루투스 리시버에도 이 인증 마크가 붙었다는 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만큼 이 조그만 데에서 성능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선 뭐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디자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루투스 리시버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큐델릭스 5K나 아니면 IFI 고블루나 이런 제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신에 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디자인을 보면 약간 초콜릿바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 디자인이 예전에 그 미니 MP3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전용 가죽 케이스를 제공해서 이 케이스가 재질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블루투스 리시버들은 뭔가 귀엽다는 인상이었는데 이 제품은 견고하다는 인상이 먼저 다가옵니다. 곡선보다는 직선이 좀 더 부각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네, 피오의 DAP 그리고 이제 앰프류들을 보면은 그 특유의 디자인이 있는데 그 디자인 룩을 따르고 있는 블루투스 리시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패밀리 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쌤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조그맣게 액정이 달려 있고요. 액정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편의성 이제 조절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블루투스 연결 상태에서만 피오 컨트롤 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원클릭 동글 모드라고 해서 이거는 뭐 어려운 그런 기능은 아니고 블루투스와 유선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그냥 선만 뺐다 꼈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운드 필터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패스트와 하이브리드 F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필터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EQ 조정이 있고 좌우 밸런스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밸런스 부스트
그러니까 출력을 좀 더 높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뭐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필터에 따라서 음의 뉘앙스가 살짝 바뀌는데요. 제가 기존에 봤던 기기들에서는 디지털 필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뭔가 선택하기 좀 난해한 경험이 있었었는데 BTR7은 단순하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패스트 그리고 하이브리드 F가 있는데요. 패스트로 설정해서 들으면 소리가 좀 응축되고 좀 좁게 형성되는 음의 그런 사운드 뉘앙스가 있었었고, 하이브리드 F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살짝 넓고 약간 풀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기를 처음 켜봤을 때 이 필터를 만져보니까 하이브리드 F에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디폴트 값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BTR7 기기 자체에 저장된 EQ 프리셋이 있고요. 개인의 커스터마이즈된 EQ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어플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10밴드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2dB까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스픽님께서 EQ 프리셋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저장되어 있는 EQ 프리셋은 사운드를 되게 크게 변화시키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 EQ를 설정할 때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EQ를 따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듣는 게 되게 괜찮겠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각각 듣는 분들마다 다르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느꼈었고, 그리고 앱 없이 기기로도 게인이나 필터나 EQ나 이런 설정 다양하게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플 내에서 부스트 밸런스 아웃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3.5단자와 4.4단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키는 게 체감적으로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다이나믹하고 이런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럼 사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BTR7을 사용하는데 블루투스 리시버의 재생음이라는 느낌보다는 DAP 쪽에 가까운 느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고 넓고 깊은 사운드가 납니다. 한마디로 스케일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기가 조그마면은 그 안에 형성된 사운드 스테이징도 약간 좁게 설정되기 마련인데 BTR7은 크기나 이런 사이즈에 비해서 좀 더 넓은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리시버로 듣는 것 치고 해상도도 상당히 높게 느껴졌고요. 네, 위에서 언급한 사운드 필터 그리고 부스트 밸런스 아웃 기능의 온오프에 따라 사운드 인상이 꽤 달라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BTR7만의 넓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사운드 필터는 하이브리드 F에 맞춰서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부스트 모드 오프 상태에서는 임팩트가 강하다거나 액티브한 성향은 아닙니다. 약간은 덤덤한 쪽에 가까웠다고 느꼈고요. 부스트 모드 온 상태에서는 저음의 깊이감, 임팩트 그리고 고음의 예리함이 모두 부각되면서 재미있는 느낌을 줬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부스트 모드 온 상태에 두고 아마 듣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는 음악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스펙님이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유선과 무선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블루투스의 편리함을 즐기던지 아니면은 앰프의 음질을 즐기던지 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게 좋다고 느껴졌는데요. 저는 상극기 헤드폰도 한번 연결해 봤는데 이 볼륨 확보만 봤을 때는 되게 이쪽도 괜찮게 나온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음질은 기존에 저희가 PO, DAP나 아니면 덱앰프에서 느꼈던 기계적인 성능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느꼈는데요. 소리의 밀도감이 있고 밸런스 좋은 사운드라서 저처럼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이 차이를 들으려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BTR7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편리한 유무선 전원, 그리고 다양한 기능, 준수함 이상의 음질, 여기에 가격까지 고려하면은 상당히 대단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기기보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차이를 느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이 어떻다, 헤드폰이 어떻다 할 때는 이 소스기기가 중립적인 음색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BTR7은 상당히 좋은 제품이고 이 성능도 좋으니까 이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딱 맞는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딱 만나니까 블루투스 리시버를 갈아탈 때가 된 것 같다. 갈아타실 건가요? 큐델릭스한테 미안한데
근데 저 2.5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갈아타기보다는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귀차니즘과 음질의 줄다리기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감러들도 가볍고 스트리밍 즐기면서 좋은 사운드를 듣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꼭 뭐 음질 좋게 한다고 무거운 기계 들고 이게 꼭 음감러들은 아니거든요. 음감러들도 편한 거 좋아합니다. 네. 네. 피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니즈도 모두 이제 캐치시켜주는, 충족시켜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상 피오의 BTR7 블루투스 리시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매장에 오셔서 청음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기기로 한번 이렇게 페어링 해보고 여러 가지 모드도 한번 바꿔봐서 다양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피오의 BTR7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